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마이크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된 파일을 올려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앞에 교양 과목 포스팅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배터리 이슈도 아니고 마이크가 망가진 줄 알고 새 걸 사왔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사람은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늦잠 자던 사람이 갑자기 일찍 일어난다든가, 시험 공부를 전날 당일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한다든가, 청소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청소를 한다든가, 좋게 변화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뭔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네, 어쨌든 해결했고요. 그래서 아직 시험이 월요일이니까 아직 중간고사, 게다가 기말고사 통합이네. 게다가 오픈북이니까 아무도 공부를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다시 시험 문제 어떤 걸 냈나 차분차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디오를 켜고, 자, 책을 보시고, 자, 문제는 시험은 2시간 동안 보죠.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보는데, 제가 반은 2반으로 나눠서 봐요. 홀수, 학번 끝이 홀수이신 분은 그거 제가 체크할 거예요. 꼭 자기 학번에 맞춰서 가세요. B115호, 제한과학관 B115호로 가시고, 짝수인 분은 B116호로 가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 1시간 동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을 테니까 네, 얼굴을 한번 뵙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뭐 예전에 냈던 문제하고 비슷한 그러한 서술식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정답이 꼭 하나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이 의외로 너무 허탈하게 쉬운 그런 컬럼버스의 달걀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꼭 쓰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왜 답을 내게 됐는지 유추한 과정에 대해서도 꼭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나름 그래도 답이 없더라도 이렇게 생각한 답이 있는데 그것과 좀 다른 답을 내더라도 논리적으로 맞고 그렇다면 제가 다 점수를 줬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기준이 약간 바뀔 수 있으니까 채점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고통스럽긴 한데 어쨌든 후회하게 채점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답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더 올리면은 이게 더 잘 보이겠네. 답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고 꼭 팩트에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수능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 생명과학을 이용한 뭐 피트, 뭐 리트, 뭐 디트는 안 보나?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생명과학은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출제자가 내도 이 정답이 실제로 생명과학의 팩트에 맞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예외가 있거나, 그 생명과학은 항상 예외가 있죠.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니다. 마우스 샘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사람 샘플에서는 안 일어난다. 뭐 그런 짜증나는 일들이 많긴 한데 적어도 우리 시험 문제를 쓰는 답안지를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팩트는 좀 틀려도 좋다. 그렇죠? 왜? 팩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험 그 답안지 쓰는 와중에 좀 실제로 알려진 상황과는 다르더라도 자기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좋은 답을 쓰면은 저는 그게 학생이 아는 수준에서 제가 가르친 수준에서 그게 비록 더 깊은 지식을 따지면은 그게 틀린 내용일 수 있더라도 저는 항상 맞는 점수로 풀 점수를 줘서 채점을 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팩트에 안 맞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큰 문제가 약 몇 개야? A3 사이즈, A3 사이즈 아시죠? A4 사이즈의 2배. 그걸로 2컬럼으로 해서 5페이지 정도 문제를 냈어요. 문제는 23문제인데 문제 밑으로 또 작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북 할 때 책에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 교과서 말고 다른 책은 가져오시지 마시고 홀마크스 오브 캔서 그거 프린트 해오지 마세요. 그거 가져온다고 그걸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거기서 찾아서 시험을 풀 만한 문제를 내지도 않았으니까 자기가 수기로 쓴 노트나 붙여있는 포스트잇 그 정도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1장 세포란 세포 이론. 자, 여기 산소혁명 이 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냈어요. 이 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냈고, 그리고 밀러의 실험에 대해서도 하나 냈고, 자, 내부 공생설 문제 알면 좋고요.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연습 문제 다 풀어보시라고 그랬죠. 연습 문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습 문제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온 거. 많이 냈어요. 탄소. 그래서 글루코즈의 입체 이성질체에 대해서, 그리고 카이랄 카본이 몇 개인가 되는 것, 그리고 사이클라이제이션 되면서 어노머릭 카본이 생기면서 카이랄 센터가 하나 더 생기죠. 그죠? 그런 거 알아보시고, 타이라노즈, 피라노즈가 뭔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생화학 같아서, 그리고 글라이콜린과 스타치의 차이점, 그리고 리피드 래프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지질로 넘어가서 이런 거 다 중요하니까 넘어가시고, 지질에서 리피드 래프트에 문제가 많이 냈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차이,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파라독시컬 이펙트가 뭔지, 스핑고 지질. 자, 인지질 크게 뭘로 나눌 수 있죠? 글라이세롤, 포스포글리세라이드하고 또 뭘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런 거 좀 알아주세요. TM 값, 그리고 각 챕터와 다른 챕터와 서로 내용을 이렇게 섞어서 내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많이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동시에 등장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세포 사멸과 암세포, 세포를 이루는 분자에서 지질 부분과 세포 막 부분,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냈죠. 그리고 세포 막 부분과 그리고 멤브레인 트랜스포트 이런 부분을 섞어서 문제를 많이 냈어요. 자, 리피드 래프트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리피드 래프트와 그리고 퍼미어빌리티 코에피션트, 여기 뒤에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3장 끝에 2장 끝인가? 3장인가? 퍼미어빌리티 코에피션트, 요거 11번 요거 130페이지 130페이지 문제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좀이 뭔지 봐주시고, RER, SER 이런 것들의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연습 문제와 유사한 문제 굉장히 많이 냈어요. 연습 문제 좀 복잡한 문제들 있죠. 이거 여기 그냥 3장 연습 문제 보여드려야겠네. 요 그림 또 냈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 연습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건 한 10년 전에 냈던 문제, 이거 매년 약간씩 다르게 냈죠. 올해도 약간 다르게 냈으니까 이 문제를 꼭 풀 수 있으시면은 이번에 나온 문제도 다 풀 수 있으실 것이다.
뭐 프로틴 글라이코실레이션 이런 것들 어디서 일어나는가? 코어 글라이코실레이션과 터미널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생기는 곳의 뭐 차이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제품의 소기관들 이런 것들 잘 받으시고, 그리고 라이보솜 뭐 이런 것. 자, 그리고 플리페이즈, 또 ERAD, Associated Protein Degradation이 뭔지 봐두시고요. 이 E3 라이게이즈에 의한 유비키티네이션에 의한 프로테아좀에서의 프로틴 분해 이런 것들. 또 신호 전달과 관련해서 신호 전달 그리고 셀 사이클 우리 아나페이즈 프로모팅 컴플렉스 APC 이런 것들이 뭐 본질이 E3 라이게이즈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계시면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 SER에서 일어나는 모노옥시지네이션의 의미, 왜 이런 일을 일으키느냐, 이 화장실 그림 있고, 그죠? 고기 굽는 그림 이런 것들 왜 그랬을까? 그리고 158페이지에 요 그림, 요 밑에 그림, 요거 시험 문제 냈어요. 잘 보도록 하세요. 그게 뭔지. 시스 골지 네트워크와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가 뭔지 아시죠? 그죠? 라이소솜이 머추레이션 하는 과정. 요 그림, 여기 프로틴 X에 대한 설명이다. 요거 172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 또 냈어요. 받으시고. 자, 그리고 173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도 냈고요. 똑같은 문제는 안 냈어요. 이제는 같은 문제 몇 년씩 계속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 기출 문제가 거기다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약간 바꿨다는 거, 그죠? 바꿔봤지 뭐 또 얼마나 바꾸겠어요. 비슷해요, 그죠? 자, 단백질 타겟팅 여기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트랜슬로케이션 여기 또 코 트랜슬레이셔널 트랜슬로케이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단백질들이 이렇게 될까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지? 이 샤페론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마이토콘드리얼 단백질 뭐 트랜스포트는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 여기는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은 전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뭐에 대해서 그대로 외워서 써라. 그런 문제 내기 싫어하는 것 같죠, 그죠? 과연 그럴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려면은 좀 시험 문제가 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안 낼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내용은 너무 논문에 나온 내용이라서 교과서에 싣기도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붙잡고 있나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또 뭐냐? 플라스트 그리고 요거는 잘 봐두세요. NLS, NES. 제가 나름 택시까지 사용해서 비유를 한 거니까 나름 재밌는 비유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싶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택이 없을 경우에 디폴트 패스웨이로 분비가 되는가 이런 거. 그리고 클라트린 디펜던트, 클라트린 인디펜던트 메커니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스네어 하이파테시스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를 낼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컵 1, 컵 2가 뭔지 아시죠? 여기 컵 1, 컵 2 요거. 자, 세포 골격과 세포 이동. 여기서는 마이크로 튜블하고 마이크로 필라멘트와 서로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능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액틴 바인딩 프로테인, 마이크로 튜블 바인딩 프로테인, 특히 캡Z. 캡Z가 이노시톨 리피드하고 결합하죠. 여기서도 문제 하나 냈어요. 그래서 신호 전달과 관련시켜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냈었는데 잘들 못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내는데 계속 못 풀면 계속 내다가 이제 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안 내죠. 잘 못 풀어서 캡지와 관련돼서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하이드로패티 플랫 이 문제가 뒤에 나오네. 하이드로패티 플랫 문제는 꼭 받으시고요.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 몇 개 있느냐 쓰이는 거, 그리고 뭐 트립신으로 잘라서 매핑하는 거, 그런 거. 또 뭐냐? 이거는 뭐 쭉 넘어가고, 마이클 튜블 관련해서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 중요하다 그랬죠? 그로 넘어갈게요. 여기 246페이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자, 대망의 셀 사이클. 셀 사이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에이포토시스, 세포 사멸 부분에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유세포 분류기를 통해서 세포의 DNA를 염색한 후에 셀 사이클을 볼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보여준 게 있죠. 그죠? 설명해 드린 게 있죠. 그래서 그 셀 사이클 프로파일을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셀 사이클을 조절하는 단백질들이 뭐 이상이 생기거나 뭐 과발현되거나 그럴 때 셀 사이클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항상 시험 문제 냈던 거, 왜 이렇게 포스포릴레이션, 디포스포릴레이션, 파스파테이즈, 카이네이즈 이런 여러 개들이 CDK의 활성 조절에 관여할까? 그런 문제 여러 번 냈었죠. 그리고 이번 학기에 들어서 새로 또 뭐예요? 그림 보면은 예전에 그렸던 그림 말고 새로 그린 그림은 좀 잘 그렸고, 그죠? 예쁘게 그렸죠? 그런 쪽에서 시험 문제를 더 내고 싶을까, 안 내고 싶을까, 그죠? 취향에 따라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바이폴라 카이네이시는 뭔가 이런 것들. 뭐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그렇게 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셀 사이클 체크 포인트, 이건 항상 중요하죠. 이거 매드버브 컴플렉스. 이거는 뭐 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피트 시험 뭐 그런 데도 잘 나오죠. 이거는 이런 세포생물학 분야에서 좀 이론적으로 사고가 가능한 그러한 재밌는 파트이기 때문에 출제의 대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 비슷한 문제, 5번하고 비슷한 문제. 이것도 답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좀 논란이 많은 문제긴 한데, 그래서 뭐 점수를 많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내고 약간 더 쉽게 냈어요. 8장 신호 전달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왔죠. 분량도 가장 많았고, 여기서 뭐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특히 새로 만든 얼비 패밀리 이런 것들 잘 봐두시고요. 뭐 꼭 중요한 거 KD 값, 그리고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 분감화, 디센시타이제이션 이런 것들 메커니즘, KD 값을 꼭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클라스들이 앞에 나왔던 내용과 다시 접목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 자, 헤테로트라이머릭 G 프로테인 시그널링, 이것도 역시 소재로 사용됐고요. 포스폴라이피드 C 베타와 포스폴라이피드 C 감마가 각각 다르죠.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 얘들끼리 인산화를 시키면 주변에 달라붙는 단백질들의 조성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 요 페이지 잘 봐주세요. 코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예전에 냈었는데, 여기 보면은 있을 거예요. 잭스테트, NICD, 윈트 시그널링 이런 것들, 해치옥 시그널링, 히포 시그널링도 이번에 새로 추가됐죠. 히포 시그널링 어떤 문제냐? 요거 370번 문제, 요것도 약간 바꿔서 냈어요. 그리고 요거 367페이지에요. 코이미노 프리시피테이션을 이용해서, 이게 결국 시그널링 컴플렉스에서 주변에 어떤 단백질이 같이 모이느냐를 확인하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요 실험 방법을 차용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은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TGF 베타 시그널링에 대해서 좀 공부해 두시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애들이 있죠. 베타 카티닌 같은 경우에 세포 연접, 세포 부착에서도 나오고, 시그널링에서도 나오고, 윈트 시그널링에서도 나오고. 호르몬 신호 전달, 여기 뭐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의해서 뭐 어떤 리셉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서로 다르게 조절된다, 이런 것들. 자, 문제, 요거 6번 문제, 요거. 꿈에 그리던 대망의 직장 대박 바이오텍에 입사한 당신은 1g에 100만 불씩 팔 수 있는 항체 신약 YYZ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뭐 이런 거. KD 값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를 물어본 문제죠. 릭터, 엠톨, 자, 얘기 안 했구나. 그 AKT 시그널링, 페네트릭 카이네이즈 AKT 시그널링, 그리고 엠토르 시그널링, 그리고 AMPK 시그널링까지는 통으로 묶어서 중요하니까 하나로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리고 엠톨 컴플렉스 1하고 2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셀 데스, 아포포시스.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셀 사이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에이포토시스 요거 플로사이토메트리로 세포 사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에이포토시스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죠. 리셉터에 의한 거,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한 거.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자, 세포 연접, 세포 부착, 자, 항상 내는 거, 보너스 문제, 이 문제 또 냈죠. 그리고 갭 정션에 관한 문제 하나 냈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잘 안 들려서 짜증냈겠지만 문제 냈던 게 뭐더라. 여기 요 페이지에는 요 문제 냈습니다. 자,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싫어하죠. 아니, 나는 이렇게 이런 영상 안 만들어 주셔도 내가 보나마나 1등 할 텐데 괜히 잘 가르쳐 줘가지고 변별력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요즘 시대는 자,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죠? 혼자만. 예전에는 정말 학점 3.0만 돼도 제가 졸업 학점이 3점대 초반인데 그래도 중간 이상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학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3점을 못 넘으면 아예 대태가 많이 변해서 그만큼 예전에 A 받기 힘든 거죠. 한 10% 안짝에 들어야지.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하면은 뭐 1등급이나 2등급으로 A 줬는데 요즘은 뭐 한 5등급까지 다 A 받는 그런 세태가 왔는데 뭐 제가 뭐 그 세태를 학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뭐 섭섭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특출나게 잘 한 학생들을 학점으로서 잘 골라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졸업생 뭐 학점으로서 뭐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그러는 뭐 피트, 뭐 약학대, 뭐 요즘 의학 전문 대학원은 없나? 그런 경우는 학점이 중요하긴 할 텐데 학점이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좀 아무래도 학점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돼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그때 그런 것도 공정하지는 않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르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암세포.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전체적인 허들을 좀 낮출 수밖에 없다, 그죠? 아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내고 나서 해설까지 하는 게 불만일 수는 있겠지만 서로 다 돕고 잘 살자, 좀, 그죠?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몇 명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암세포는 제가 그 커뮤니티에 페이퍼 2개 올려놨죠, 그죠? 하나는 와인버그의 페이퍼, 2000년도 페이퍼, 2010년도 페이퍼. 그거 잘 읽어보세요. 인쇄해 오진 마세요. 인쇄해 오실 필요까지는 없고, 오픈북에 꼭 책 만들고 오시고, 책에 이렇게, 포스트잇 정도 붙인 건 상관없고, 그렇다. 그리고 이 암세포 섹션에서는 앞에 시그널링이나 뭐 에이포토시스와 관련해가지고 복합적인 문제 한두 개 냈고, 그리고 그 논문에
내용을 좀 읽어본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 간단한 문제 두세 개 냈어요. 그래서 논문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원서 읽는 것도 힘든데 논문 읽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찾아가면서 다 읽어보시지 마시고 아 이런 거구나. 논문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어 공부할 때 모든 막히는 단어를 다 사전 찾아가면서 하는 건 아주 미련한 방법이죠. 그죠?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문맥으로 되게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고 파악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단어가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글을 익힐 때 한글 사전 찾아가면서 익히지 않았죠. 습관적으로 익힌 것처럼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외국 원서나 논문을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꾸준하게 계속 사전 찾아가면서 뭐 다 단어 이름 밑에다 써놓고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읽을 게 많고 그죠? 연구가 많은 할 일이 많은 그런 시대에서는 좀 이렇게 스피드를 올리고 좀 많이 읽는 양을 늘리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구를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논문을 읽을 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면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 게 대학교 4학년 때 바이러스 학인가 그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역시 교수님이 그때 페이퍼를 주셨어요. 논문을. 그래서 바이러스 온코진에 대한 논문인데 논문에서 시험 문제를 내신다. 물론 교과서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갖다 읽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원서로 공부해서 뭐 원서 한 페이지 한 패러그래프 읽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리고 뭐 처음엔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읽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페이퍼를 읽을 때 전체를 다 꼼꼼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시는 정도로 공부해도 지금 제가 어사이먼트로 드린 거에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죠? 리뷰 논문 페이퍼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드린 거니까. 그리고 이 시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 페이퍼를 읽느라고 너무 좌절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죠? 지금도 뭐 읽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정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직접 얼굴 보면서 강의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네요. 다음 학기부터는 녹화 강의가 아니고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실시간 강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 마이크랑 카메라 켜고 다시 얼굴 보면서 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또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재수 강의라는 옵션이 있는데 아마 A를 맞으면 재수 강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재수 강의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자, 기말고사 잘 치르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세요. 고맙습니다.